우리는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내리는 진단명은 주요 우울장애입니다. 왜 우울증이 아니고 주요 우울장애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정신건강의학계에서 DSM-5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우울장애, 신경인지장애, 양극성 장애 같은 진단명은 모두 DSM-5에서 채택하고 있는 진단명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DSM-5가 정신건강의 모든 것을 정의하는 절대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잣대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눈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 위한 공통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철수라는 환자를 보는 의사가 있고 미국에서 마이클이라는 환자를 보는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두 의사가 각자 자신의 환자를 보며 얻은 통찰을 서로 공유하며 더 나은 치료법을 토의하기 위해서는 철수와 마이클의 증상과 진단을 비교할 어떤 기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미국에서 만든 DSM이라는 진단 기준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의학적 공용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궁금하심에서도 여러분들께 이야기드릴 마음의 이모저모들에서는 정상과 비정상, 병증과 일상을 나누는 기준으로 DSM이 자주 등장할 것입니다. DSM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DSM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약어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출판하는 서적 이름이며 정신질환의 정의 및 증상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52년 발간된 DSM-1을 시작으로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2013년 5월 현재 사용하고 있는 DSM-5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정 작업을 거칠 때마다 특정 진단명이 삭제되거나 추가 혹은 수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가출이 아동기 정신장애의 하나였지만 지금은 가출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또 동성애 역시 성정체감 장애 중 하나로 분류되었었지만 지금은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성별 불쾌감이라는 진단이 추가되었죠. 하지만 널리 사용되는 DSM-5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요. 질환의 생물학적 원인과 정신적 기전, 질환 간의 유사성과 연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단의 재현성과 검증력이 낮고 예측 정확도가 낮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DSM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DSM이 나름 정신질환들을 잘 분류하고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매뉴얼이 된다는 측면에서 DSM의 체계를 기준으로 마음 들여다보기의 주제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